491명이고 여자가 1969명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6,933명이 죽었는데 남자가 4,871명이었고 여자가 2,062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교통사고, 암 이런 거랑 자살의 그 사망 원인 중에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일 거예요. 가장 최근 제가 통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어떤 특정한 나이, 뭐 10대, 20대 이런 경우에는 자살이 1위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랑 사실 한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그렇죠. 자살자의 약 70%는 남자로서 여자보다 2~3배 정도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살 기도자는 자살자의 10에서 10배에 달하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자살 성공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많다는 거죠. 자살 기도자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4배나 많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남자들은 맘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자살을 하려고 시도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거 예전에 저희 죽음을 다뤄서 얘기했을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총기 자살, 총기가 자유로우면 사실 총기 자살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총기 자살이 없는 거지. 총기 자살, 목매는 자살, 투신 자살 이런 게 치명적인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순대로 남자들은 시도하고 여자는 수면제 같은 약물이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부로는 미국의 경우는 남자는 15에서 20세와 65세 이후의 자살률이 높은 반면 여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55세 이후의 자살률이 절정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남자는 30대와 60대가 자살률이 높아요. 이상하죠?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25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은 그때까지 자살 많이 하다가 조금 빈도가 좀 없어졌는데 한국은 30대가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슬퍼지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지. 여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55에서 65세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의 약 90%는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중 약 80%가 우울증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는 정신분열증이나 알코올 의존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하고 자살의 관계는 긴밀해요. 통계 자료로도 드러나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걸러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자료가 지금 10년도 더 된 자료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통계 자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면은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가 나오는데요. 이 사례는 제가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아래로. 찰스 다윈. 이거는 재밌는 부분에서 잠깐 볼게요. 찰스 다윈 같은 경우가 그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었대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책에 따라서 비그로 항해기에서는 조증에서 쓴 책이라서 생기 넘치는 필치로 패노라마처럼 썼는데, 종의 기원은 단조롭고 침울한 필치로 기술되어 있으며 변명조의 서술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친구의 공헌이 컸다. 조증일 때와 우울증일 때 쓴 책을 보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시인 중에서는 윌리엄 블레이크,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화가로는 주주 오키페, 제가 화가를 잘 모르겠네요. 이 화가는. 음악가로는 로베르트 슈만. 슈만을 여기서는 양극성 장애로 분류했네요. 제가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추측하고 있었는데 책에서는 이 권성만 선생님은 슈만은
양극성 장애다라고 하셨네요. 근데 양극성 장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심각한 장애 중에 하나라서 정신분열증에 뭐 버금가는 심각성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발전시킨 닐스 보어도 양극성 장애가 있었다네요. 양극성 장애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형 장애, 이것도 사실 다 재밌는데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성격 장애 사례들도 재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DSM이고 하나가 제가 잠깐만요. 아까 제가 트렌 하면서 자꾸 뭐 까먹었던 게 트랜스젠더였네요. 성 바꾼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겠죠. 제가 젠더라는 말이 자꾸 입에 안 익어서 저는 젠더란 말도 조금 정치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딱 연결되지 않았는데 태국 가면 정말 많습니다. 태국 가면은 길거리에 막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뭐를 찾고 있었지? 내가 기억상실증인가? 뭐였지? 불안장애,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트랜스젠더를 찾다가 까먹어버렸어요. 뭘 찾고 있었는지. 아무튼 정신질환에는 신경증하고 정신증이 있다. 정신증이 더 심각한 거다. 정신증에 들어가는 경우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흔히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으로 일컬어지는 경우 혹은 심한 양극성 장애가 포함된다. 그리고 신경증은 그 외에 다른 장애들을 포함한다. 두 개의 차이는 자기가 병을 앓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냐 등등이다. 등등 심각도가 다 여러 가지로 구분되니까. 그리고 그거 찾고 있었구나. DSM이랑 같이 쓰이는 그 기준. 잠깐만요. 이것도 재밌는 거라서 DSM ICD네요. ICD. WHO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국제질병분류가 있거든요. ICD. 이거는 꼭 정신질환만 다룬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정신질환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ICD. 그리고 ICD와 DSM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ICD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뭐 그것도 하여튼 공용되는 어떤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DSM-4에 대해 들여다봤고 5는 변화가 있지만 찬반양론이 있다. 그리고 어떤 정신장애를 나누는 여러 층위들이 있는데 하나는 증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게 불안장애,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성격으로 아예 고착화된 성격으로 보는 게 있다. 그게 성격장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두 개는 공존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공존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층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심각한 병은 정신분열증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환각, 망상 등의 조금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오늘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은 좀 강의처럼 됐네요. 컨텐츠를 다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2강 했을 때랑 같이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상담을 받는 거는 자기에게 도움만 된다면은 충분히 유익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런 문제나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은 병원을 가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녀본 유경험자로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좋은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